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암고등학교 국어교사 고은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영상은 잘 보셨어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그 시 감상하는 영상에서 제가 빈교실에서 찍다 보니까 살짝 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부분만 그러니까 그냥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나중에 문학교과서 86페이지를 보시고 다시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를 쓴 김춘수 시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춘수 시인은 192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김춘수 시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시인은요 주로 철학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짝 메모를 하면서 들어보면 김춘수 시인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시가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김춘수 시인은 어떤 존재론이라든가 어떤 인식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시를 주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어떤 존재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본질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질에 대한 어떤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공부하게 될 김춘수 시인의 꽃 같은 이 시도 언뜻 보면 사랑을 노래한 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는 철학적으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인과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잘 보셨죠? 그러면 이제 시를 1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1년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첫 줄부터 표면상에 드러나는 시적 화자가 있죠? 말하고 있는 사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내가의 나죠? 나. 그래서 여기에 이 나가 바로 인식의 주체예요. 인식의 주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여기서 내가 인식의 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누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는 인식의 객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색깔을 살짝 바꿔서 할까요? 여기에서의 이 그는 인식의 객체가 됩니다. 즉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표현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는 이 말은, 즉 다시 말하자면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는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행동은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면서 존재의 본질에다가 알맞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 부정형이 나왔죠. 지나지 않았다라고. 뭐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뭐뭐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하나의 몸짓이라는 이 말은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존재, 즉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몸짓이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몸짓이라는 건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는 존재. 그러니까 즉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냥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미 없던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지 이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1년에서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2연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즉 내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 이것을 명명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명명행위. 명명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명행위라는 건 대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었더니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즉 여기서 이 꽃, 여기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 드디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몸짓에서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이해를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갈 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쳐다보고 인식하면서 길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과 딱 부딪히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 핸드폰을 나에게 주워주려다가 나랑 그 사람이랑 손이 스쳤고, 그러면서 그의 향기가 이렇게 싹 느껴졌어요.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의 뭐가 보이겠어요? 눈도 보이고, 이렇게
눈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뭐 이렇게 머리도 보이고 그 사람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따라란 해서 이렇게 여기 의미 있는 존재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즉 아까 제가 이름을 불러준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라 그랬죠?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제 여기에서 나의 이 빛깔과 향기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떤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진 어떤 그 사람의 특성, 즉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빛깔과 향기라는 건 나의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즉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아까 1년에서는 맨 앞에 1년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나였죠? 그런데 지금 이 3년에서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1년에서는 내가 인식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그에게로 가서 그가 인식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망의 어조가 드러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까 인식의 주체가 1년에서는 나였죠? 그리고 방금 3년에서는 그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내가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식의 주체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의 주체예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점점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 무엇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계속 되고 싶대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형성하면서 서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받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론 또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래서 여기 부분 요
두 행을 합쳐서 상호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보시면서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도식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아까 1년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자 보시면 인식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쵸? 근데 내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뭐였대요? 이 그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대요.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죠? 호명했죠? 아까 명명행위라고도 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인식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꽃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꽃이라는 건 이렇게, 이 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 잔디에 피어있는 저 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인식의 주체가 나였다가 그 다음에 아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인식의 주체가 그로 바뀌었었죠. 3년에서. 그러다가 다시 또 바뀌었었죠. 마지막 년에서. 뭐라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우리로 바뀐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근데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바로 최종적으로 눈짓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서 상호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식의 주체가 나에서 그에서 우리로 이렇게 점층적으로 뭐 되고 있어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 부분의 중심 내용은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 어떤 무의미한 존재. 뭐가 무의미한 존재라 했죠? 하나의 몸짓. 그쵸? 내가 그 사람 인식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2연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했어요. 인식을 했죠?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죠? 꽃이 됐다 그랬죠. 드디어 명명,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를 부여받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죠. 펜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다시 써볼게요. 꽃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년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제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이제 나도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식의 주체가 그가 됐었죠. 그 다음 4연 마지막 연에서 이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그래서 제가 아까 상호 의미 있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우리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 시의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읽어볼게요. 존재의 본질 구현과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소망. 그래서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그런 소망. 왜냐하면 계속 종결어미를 보시면 뭐뭐 되고 싶다, 꽃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의 어조가 계속 아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이 작품에서 나는 인식의 객체로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아까 1년에서 나왔죠. 나는 인식의 객체로 나타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인식의 객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인식의 주체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2번. 이 작품에서 인식의 주체는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O예요? X예요? 확대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확대된다 그랬어요? 나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제가 아까 도식화도 해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째. 이 작품에서 의미 없는 존재를 나타낸 시어를 이 어절로 쓰세요. 이 어절. 띄어쓰기 2번 해야죠. 이 어절로 쓰시오 그랬어요. 의미 없는 존재가 아까 어디였죠? 1년에 나왔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인식하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하나의 몸짓. 그래서 이 어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3교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